반갑습니다. 차트 도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주말 동안 못 올려드렸던 장기 상승 관점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이 여기 임펄스로 1, 여기 3, 마지막 5파동 한번 마무리되면서 어쨌든 간에 10,000포인트를 넘긴다고 보는 게 제 관점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이 조정이 문제죠. 가격의 깊이가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제가 기존에 보던 자리는 6,300포인트, 6,600포인트를 보고 있었고요. 이 구간에서 상승을 받다가 쉬게 되었죠. 한번 강하게 하락을 해주면서. 그래서 주말간에 계속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아직까지는 여기 상승 파동 하나가 안 끝났다는 관점이거든요. 우선 이 관점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장 피보나치를 그어 봤을 때 1파동 대비 3파동의 길이가 1.618을 초과합니다. 우선 길이로만 봤을 때는 3파동의 조건을 만족합니다. 연장 3파동 같은 경우에는 1.618 초과해줘야 해요. 1파동 길이 대비 1.618배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넘었기 때문에 여기를 3파동이라고 본다면 지금 내려오는 걸 또 봐야겠죠. 자, 이렇게 봤을 때 5,470포인트 구간이 0.382 구간입니다. 3파동의 상승폭 대비 38.2% 되돌려줬다는 거예요. 4파동 같은 경우에는 보통 0.236과 0.382, 23.6%에서 38.2% 되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하락이 멈춘 구간이 5,000포인트 중반대이기 때문에 이 조건도 어느 정도 만족을 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 저점 갱신은 없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기간 조정만 좀 준 다음에 5파동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하나의 임펄스가 만족이 되겠죠. 이렇게 봐도 일단 길이비로는 만족을 합니다. 그러면 이 내부 파동을 또 뜯어봐야겠죠. 여러분, 큼지막하게 볼 수 있는 상승이 몇 개가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4개가 있죠. 이 내부도 임펄스로 카운팅이 됩니다. 내부 파동 또한 1, 2, 3, 4, 5라는 충격 파동으로 카운팅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임펄스, 여기 임펄스, 여기 임펄스, 여기 임펄스. 그러면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저희는 지그재그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중 지그재그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보게 된다면 이 조정이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조정이죠. 여기에서 기간 조정을 줬다 하더라도 여기에서도 얕게 가격 조정만 주고 올라가고 지금 자리에서는 길게 가격 조정을 주고 이중 지그재그는 이 내부가 A, B, C의 구조로 이루어져야겠죠. 5, 3, 5의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그재그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B파동 같은 경우에는 지그재그가 내려올 때 어느 정도 0.618 이상은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플랫 형태를 만들 때 내부에서만 1, 2, 3, 4, 5, 1, 2, 3, 4, 5, 5, 3, 5의 구조를 띄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기간 조정이라던가 가격 조정들을 보았을 때는 저는 이건 임펄스로 보는 게 맞다는 생각인 거죠. 이쯤에서 기간이 대략 한 30일이 넘어갔을 거예요. 여기에서는 30일 안 되고 여기에서도 30일을 조금 넘긴 하지만 첫 번째 조정 기간 대비 짧게 나오게 됩니다. 저는 2파동 조정을 기준으로 잡고서 이 정도 기간은 나와야 4파동 조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조정들 또한 첫 번째 조정 대비 기간값이 짧기 때문에 저는 연장파동 내부의 조정 자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 2에 3, 4, 5의 관점을 보고 있는 거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이 조정 자리도 자, 3파동 자리부터 고점까지 보시게 되면 0.5 정도만 되돌려주고 반등이 강하게 나왔어요. 최대 볼 수 있는 범위가 0.618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하까지 내려가게 된다면 물론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 1파동의 고점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내려온다면 어쨌든 임펄스로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연장파동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점 갱신을 한 번 더 하더라도 제가 보는 최대의 조정값은 4,700포인트를 보고 있고요. 웬만하면 저점 갱신은 없다는 생각입니다. 내려오더라도 쌍바닥 찍고 올라갈 것 같은 관점이에요. 이건 내부 파동 설명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WXY라고 한다면 W 대비 Y의 길이값이 1대 1.618 나오게 된다고요. Y가 연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보면 아직 한 번의 상승이 남아 있는 겁니다. 상승 나오고 하락이 크게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5파동 상승이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관점도 있고 만약이라도 지금 자리가 3파동이 끝났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건 여기를 이중 강세로 봐야 되거든요. 이거는 진짜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말씀드린 조정 관점은 아니에요. 자, 보게 되시면 첫 번째 상승값 대비 여기부터가 또 상승 시작이겠죠. 1.618 이상 나오게 되죠. 이중 강세 조정이 뭐냐면 여기 하나의 조정과 여기 하나의 조정이 W와 Y 파동으로 나오고 X로 묶어주는 거예요. WX, Y 하나의 이중 강세 조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1파동 길이 대비 3파동의 길이가 1.618 초과로 나오게 되어야 해요. 방금 보여드렸죠? 1.618 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관점도 볼 수는 있다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 1, 2에 3, 4,
5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게 된다면 여기 기간 조정 길게 줬고요. 가격 조정도 뭐 나름 주긴 했으니까 이것도 가능은 하겠다는데 솔직히 많이 나오는 조정도 아니고 지금 자리에서 이러한 상승으로 볼 때는 로그 차트로 봐서 1, 2, 3, 4, 5로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라는 거죠. 물론 보는 사람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지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상승의 길이도 너무 길고 그래서 저도 지금은 헷갈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점이 명확하게 서고 있지 않아요.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여기에서 상승이 나오든 4파동 조정이 길게 나오고 상승이 나오든 간에 어쨌든 10,000포인트는 넘겨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간이 언제가 될 것이냐가 문제인 거죠. 만약에 3파동이 끝나지 않고서 한번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빠르면 올해 안, 늦으면 내년 초 3월 안에는 상승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 자리에서 바닥을 다지는 기간이 조금 길 수도 있습니다. 혹은 굉장히 더럽게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건 좀 뜬금없긴 한데 자 주봉상에서 여기가 1 고점이고 여기를 3 고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추세선을 기준으로 해서 채널 하나를 만들 수가 있어요. 3파동 시작 부분에도 이렇게 추세선까지 이어주게 되면은 1, 2, 3, 4, 5 5개의 추세로 이루어진 하나의 평형 채널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지지받은 구간을 보게 되시면 미들라인이에요. 전체 채널의 0.5 구간입니다. 이전에도 지지받았던 부분을 보게 되시면 여기에서 반등이 나왔죠. 지금 자리도 여기 밟았으니까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차트상에서. 그럼 여기를 지지받았으니까 한 번 더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는 관점인 거죠.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올라오게 된다면 저는 최소 1,500포인트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구간이 1,800포인트 정도가 되었던 것 같아요. 3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조정 구간 저점 딱 맞춰보면 지금 어디에요? 0.618 자리가 1,500포인트죠. 3의 0.618 값이 1,500포인트라는 겁니다. 여기가 채널 상단이랑 또 겹치는 자리예요. 뭐 물론 올라갈 때마다 이런 식으로 뭐 맞붙는 부분을 찾아서 의미 부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자리에서 현실적으로 딱 올라오게 된다면 조정받고 올라오게 된다면 붙여볼 수는 있는 자리라는 거죠. 조정기간, 상승기간 다 고려해서 그려본다면 어느 정도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할 수 있는 게 지금 1파동 길이 대비 1만큼 떨어지는 구간이 채널의 0.75 구간이에요. 여기가 7,600포인트가 되겠죠? 이 부분 잘 봐보세요. 7,600포인트. 제가 3파동이 굉장히 길게 나왔기 때문에 5파동이 미달로 나올 수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뭐 상승 추세 채널이라던가 아니면은 하락 대비 되돌림값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7,600포인트가 이것저것 많이 겹치는 구간이었습니다. 미달로 나오게 된다면 저는 7,600포인트를 찍고 뭐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A, B, C로 빠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거는 보기 나름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빠지던 간에 여기에서 마감시키고 이렇게 길게 빠지던 간에 A, B, C로 빠지게 된다면 이거는 하나의 종결이잖아요. 그리고 더 깊게 측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A가 굉장히 빠르고 길게 떨어졌기 때문에 B 반등이 나오더라도 C로 플랫이 나오게 된다면 결국에는 4,500포인트 정도 굉장히 아래까지 타겟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저는 결국에는 상방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수를 다 떠나서 종목들을 보게 되면 많이 빠져 있죠.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이제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은 많다는 겁니다. 너무 지수만 보시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만 보게 되시면 이제 보는 시야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항상 시장은 넓게 봐야 합니다. 넓게. 이번에는 삼성전자 보도록 할 건데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솔직히 힘든 상황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반도체를 장기로 봐야지 단기로 보면은 먹을 게 전혀 없습니다. 변동폭도 작아졌고 계속해서 횡보만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반도체를 트레이딩 한다는 거는 현명하지 않다는 거죠. 지금 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로봇도 가고 있고 바이오 굉장히 잘 가고 있고요. 그리고 소외 섹터들에서도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면서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이것저것 튄 게 많죠. 볼 게 많아요. 지금은 반도체를 사도는 되지만 장기로 보셔야지 단기로 볼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만약에라도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뭐 이런 식으로 플랫 그리면서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만 제가 삼성전자를 하이닉스보다 조금 더 좋게 보는 이유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버티는 자리도 그렇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구간이 24만 원이었죠. 그리고 내려오게 된다면 22만 원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내려오더라도 쌍바닥 만들고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 물려있는 물량이 너무나도 많아요.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 물량이 많다 보니까 굳이 이걸 살려주러 당장 이렇게 올라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여기에서 한 번 더 하락을 하게 된다면 진짜 어마무시한 공포를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면 투매가 나올 것이고 그 물량을 누가 받을 것이냐.
외국인이 받겠죠. 외국인이 받아서 또 올릴 것이고. 그래서 삼성전자는 뭐 내려와도 쌍바닥. 하지만 하이닉스는 한 번 더 저점을 갱신할 확률이 조금 더 높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걸 말씀드리려면 되돌림 비율을 봐야 하는데요. 자, 봐보세요. 지금 상승폭 대비, 여기가 3파동이라고 보죠. 3파동 상승폭 대비 지금 되돌림 비율이 0.382만큼 내려왔죠. 여기를 4파동이라고 한다면 뭐 추가로 한 번 더 상승이 가능하다는 생각인 겁니다. 다음에 하이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는 자, 여기에서부터 시작이에요. 3파동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 상승폭 대비 되돌림 382 구간이 114만원짜리입니다. 정확하게 고점 저점이 안 맞더라도 대략 110만원 정도를 봐주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하락한 부분에 저점을 보게 되시면 126만원이죠.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미달이에요. 물론 236이랑 382 구간에서 하락이 멈출 수는 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 삼성전자, 하이닉스 세 가지를 놓고 본다면 삼성전자랑 코스피는 382 구간까지 터치해주면서 제 기준에 어느 정도 조건을 만족해줬지만 하이닉스는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려온다면 이런 식으로 터치를 하고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 구간에서 하락할 때도 삼성전자를 봤지 하이닉스를 보진 않았거든요. 물론 종목이야 자기 나름대로 보긴 하겠죠. 그런데 하이닉스가 변동성이 큰 것도 큰 거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단에 위치한 매물대가 너무나도 많아요. 올라갈 때마다 저항입니다. 이거를 한 번에 뚫을 수 있겠냐고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번 더 가격 조정을 주거나 혹은 좀 더 길게 기간 조정을 주게 된다면 위에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 떨어져 나갈 것이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시키게 되면 반대 포지션, 상승을 보고 있는 포지션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이쪽 세력은 청산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물은 그게 아니에요. 현물은 반대 매매 나가는 게 미수랑 신용이죠.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도 따로 말씀을 드렸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7월 초부터 지금까지 신용 잔고를 보게 되시면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얼마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 말은 즉슨 뭐냐? 하락할 때마다 반대 매매를 당했지만 내려오면은 다시 신용 매수를 한다는 거죠. 신용, 미수, 뭡니까 이거? 탐욕이에요 결국에는.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죠. 욕심을 그득그득 부리면서 신용으로 풀매수를 때려버리니 이 세력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죽이지? 라는 생각밖에 안 들 겁니다. 한 번 더 내리게 되면은 반대 매매 나오게 되겠죠. 제 생각에 지금 많이 타신 구간이 이 구간일 것 같아요. 신규 매수가 들어왔다면 한 145만원에서 170만원 구간대 여기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170만원 같은 경우에는 저항이었죠. 제가 계속해서 언급드렸던 구간이 170만원 돌파하지 못하면 위험하다. 여기를 돌파해야 올라갈 수가 있는데 결국에 못 뚫으면은 질질 끌고 내려오는 걸 구경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170만원 돌파를 못하니까 이 구간 돌파한다 생각하고 매수 들어오신 분들이 계실 거고요. 잠깐 동안이나마 박스권을 만들어 주니까 지금 몇 거래일이죠? 1, 2, 3, 4, 5 5거래일 동안 여기에서 박스권을 만들어 주게 되니까 이 구간 지키게 된다면 한 번 더 상승을 볼 수 있겠다라고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물량을 털어야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가격 조정밖에 없어요. 지금 자리에서 기간 조정을 주게 된다면 결국에는 본전이잖아요. 이자만 내면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락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자를 내더라도 못 버팁니다. 왜? 반대 매매가 나가니까. 그래서 세력의 의도는 한 번 더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삼성전자를 하이닉스보다 좋게 보는 이유도 있긴 해요. 하지만 싹 다 털고 올라간다면 훨씬 더 빠르고 많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진짜 다음 상승 때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350만 원은 터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결국에는 상승 관점인데 지금은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자리다. 단기적으로 볼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가 저의 의견이고, 그리고 신용이랑 미수 쓰시는 분들 있죠. 뭐 미수는 어차피 이 거래일 있다가 청산을 하니까 이거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단타 자금이니까. 그런데 신용은 좀 신경을 쓰시면 좋겠어요. 웬만하면 지금 자리에선 쓰지 마세요. 그리고 장기로 볼 주식에 신용 쓰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이자 나가는 걸 생각해야 돼요. 이게 금액이 커지면 신용 이자 나가는 게 생각보다 작지 않습니다. 이자 못 내도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이거 언제 가지 횡보가 진짜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자 내면서 버틸 바에 그냥 현금으로만 매수를 해두고 나중에 올라가게 되면 이런 자리에서 돌파하는 자리에서 레버리지 단타를 치는 것이 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거 말고도 더 설명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면 너무 내용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좀 이해하시기 쉽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렸어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영상을 조금 더 길게 세분화해서 뭐 1편, 2편, 3편 이런 식으로 나눠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전부 다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삼성전자를 보고 하이닉스를 보고 얘네를 봐야 또 코스피를 알 수가 있고 코스피를 봐야 얘네를 알 수가 있어서 이 세 놈을 다 같이 봐야 됩니다. 당장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코스닥이랑 코스피 마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